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사업현황과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드릴 THA의 고우공 부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자리는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 사업의 문제점들과 그다음 현재 상황 그리고 일방적인 당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께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으시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사에 대해서 저희 TH에 대해서 소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1년 9월 12일 날 총회에서 선정되었고 현재는 일단 고해동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일단 해지를 받은 TH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위치해 있고 현재 직원 근로자 수는 약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는 박영태로 되어 있고 저는 고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는 공동대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6월 22일 날 법인이 설립됐고 주요 사업은 부동산 개발, 업무 대행, 피해, 지역주택조합업, 그다음 부동산 자문 등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준공시키고 입주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3군데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입주시켰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4군데 정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착공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파크시티와 비슷하게 조합을 모집하는 조합들도 있지만 대부분 토지를 매입했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약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최근 날짜로 기준으로 했던 사진들이고요. 현재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현장은 안양 평촌동에서 현대건설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철거가 다 됐고 그리고 모든 명도까지 끝난 상태에서 현대건설에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대구 내장동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착공 중이고 약 1년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다시피 저희는 GS건설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양주 와서구리에 약 1,500세대 정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마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저희 회사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소개로 현재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부산에서도 지금 포스코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도 현대건설을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GS건설이 있다 보니 현 사업지에 대해서는 시공사 3군데에서 모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합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아직 조율을 지금 다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컨대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서 현재 우리 사업에서 필요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반 나대지에서 개발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있는 반면에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내에 있는 한 블록의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합원 모집과 그리고 토지 확보에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은 최초부터 시작은 2017년도 TNT 공장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 벌어졌던 가압류 사건들과 법률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계약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문제점과
현 추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 대행사에 대해서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대행사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터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 모집과 조합 설립과 신청 그리고 토지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리시고 계시는 게 양측 주장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진위원회 의견과 1357세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토지 확보가 필수하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은 피해만 끼친다, 추가 분담으로 회계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사업은 본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내에서 하는 주택적 사업이다 보니 일단 도시개발 사업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점 다시 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토지가 없는 곳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필증을 받았지만 저희는 이전 도시개발 사업자와 TNT 공장과 조합원 모집 필증을 파주시로부터 교본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TNT 공장은 사업자로서의 지정이 폐지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교부 컨소시엄이 새롭게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서 해당 필증에 대해서의 유무성 같은 경우들은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확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확보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말도 일부 맞습니다. 조합원을 우리가 나중에 땅을 살려면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고 조합원 수도 확충돼야지 조합의 체력이 키워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으면 먼저 토지를 확보하고 이 상태에서 파주시와 그 다음에 교부 컨소시엄과의 어느 정도의 협조, 그 다음에 신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모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이런 신뢰관계나 토지에 대한 확보 없이 조합원을 모집을 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파주시의 의견 같은 경우나 교부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견들이 생겼을 때는 또 한 번의 분쟁과 소송을 통한다고 하면 사업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했었을 때 기존 고위원장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은 먼저 사무 협조가 필요하다. 사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협약이 필요하다. 그 협약이 된 다음에 조합을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다. 안 그러고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주택법에 나와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의 토지 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성 혹은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려면 일단은 전체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인가가 완료가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사업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이 어느 일정한 사업이 됐고 모집이 됐다라고 사업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자와 다시 함께 균형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사업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립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예정 세대의 50%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앞으로 착공까지 가는 제일 중요한 관문들인데 이 두 가지 관문들은 균형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 확보를 해야 되고 추진이 결성이 되어 있는 건 현재 상황까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부 컨소시엄 자체랑 협조를 해서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분 주장에서 뭐 파주시와 협약을 해서 갖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 지정에 대해서는 교부 컨소시엄과 협의해서 저희가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MOU 단계로 첫 번째로 토지 우선 협약을 KHA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토지 확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교부 컨소시엄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우리가 그냥 돈이 있다고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로 지정된 것은 교부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반적인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을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입찰로서 받아야 됩니다. 그 공개입찰로 받은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3의 사람들도 임의로 참가해서 저가로 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낙동과 우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교부 컨소시엄과 협조를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토지를 갖고 와서 사업 지정자의 안에서 1블럭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와야지만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토지 확보의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대행 계약을 10월 3일 체결을 하고서 12월 21일 도시개발 사업자와 우선매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우리 1블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대행사로 있었을 경우 토지에 대한 리스크는 전면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2021년 12월 24일 보이동 추진위원장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상황 때 일단은 이렇게 총회에서 인정받은 우리 업무대행사를 개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KHA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와 위약금도 발생이 되는 문제고 이것은 개인 사업이 아니니 조합원들 전체의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주시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그리고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개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니 기필코 조합원들한테 모두 다 알려라. 그리고 아니면 공공이 모든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해명에 대해서 기회나 아니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마련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서 공문 보다시피 저희에게 보냈던 내용은 1357세대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1357세대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존 TNT 공작 자체에서 그렸던 도시개발에 대한 그림과 교부 컨소시엄이 새롭게 사업자가 지정이 된 이후의 그림이 엄연히 달랐고 그 모든 권한에 대해서는 교부 컨소시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아보는 것들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들도 조합도 함께해서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보자 라고 했었던 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1357세대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청산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만약에 저희도 제3자의 만약에 업무대행사고 그냥 일방적이라고 했었으면 그냥 가져올게요. 1357세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는 하는 그런 기업 윤리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면 된다, 노력해서 만들어보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사업 지정자에서 도시개발 사업자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면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약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안고 가면서 같이 숙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답변을 못했으니 너희들은 계약 해지가 됐다라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일단은 오늘은 좀 네거티브 조금 많이 안 하겠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우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고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말이나 뭐 일단은 비난하는 말들에 대한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네. 조합원 가압류, 현재 문제점이 있는 두 번째 문제로 조합원 가압류에 대해서 위험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현재 지금 잔고에는 약 100억 정도의 저희가 분담금들이 아직까지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억 이상의 200억에 가까운 돈이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압류가 된 금액들은 잠시만요. 이전으로 해주시고요. 일단은 예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었던 꾸민건축이라는 곳에서 11억 8천만 원 정도가 압류가 걸려 있고요. 모집대행 수수료 5억 정도가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NT 공작에서 TNT이 일단은 자신이 이 사업에 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69억 정도가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전 TNT 공작에서 도시개발, 전체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가 채무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채무자들이 우리 조합 사업에 TNT 공작 그리고 혹은 보드웰도 같은 결로 보고서 여기에 업무 대행비 채권이 있는 것을 제4 3채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을 돈이 있으니 TNT 공작이 받아야 될 업무대행 수수료를 제3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했던 제3자 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로펌들이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도 조합을 7개 이상을 하면서 약 100건 이상의 소송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법무법인 광장이나 플러스 그 이상 뭐 법무법인 해우 등 여러 가지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해결해 나갈 것인데 일단은 TNT 공작이나 보드웰에 대해서 총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저희 업무대행사로서 이 채권들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씩 입증해 나갈 것이고 민사에 대해서는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약 단순하게 1, 2년 안에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건들은 대부분 풀 수 있는 건들로 보여지고 일부분 줘야 되는 것들, 실제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만약에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합과 CCBB를 따져가지고 결정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넘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회계 감사를 통해서 회계 분석을 할 거고요. 그 회계 분석을 한 거를 기반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200억에 대해서는 저희는 줄 수 없는 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해서 대부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전 잠시만요. 이제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됐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자체적인 체력들로 저희가 조합원 모집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죠.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일부분 잘못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업무대행사를 임의로 새롭게 선정한 것에 대해서 신비대위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그거였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대행사 선정은 THL 같은 경우는 총회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내고 어떤 입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업무대행사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 사항인데 왜 이번에 산지산업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도 안 했고 입찰 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조합계약을 또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임의로 변경을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임의 변경을 해서 총회 의결 사항인 업무대행사 선정 같은 경우를 이사회로 되게끔 아마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 부분 이거는 모순이 있는 게 조합계약의 변경 또한도 총회에서 의결 사항이고 조합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변경할 수 있는 조합의 법입니다. 이것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도 주택법 위반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일단 저희 업무대행사에 대한 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대행사를 해지되기 전에 그냥 일방적인 해지를 당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없었던, 이사회 결의, 그 다음에 총회 결의, 그 다음에 계약 해지의 사유, 계약 해지의 절차도 맞지 않게끔 저희는 해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위약금이 발생되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합원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네들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했었을 때 막대한 위약금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라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벽 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에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판례상으로나 현재 지금 절차에 됐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지금 법무부 이견서 같은 경우도 일단 담아서 공문을 보냈던 내용들을 지금 기록에 남겼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총회에서 의결받았던 대행사가 위약금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질의를 했었을 때 총회에서 받은 부분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위약금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이 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일단 좀 가름하고 혹시라도 끝나고 나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쪽 벽 쪽에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네. 그리고 새롭게 선정된 업무대행사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대행사의 선정은 주택법에 따라서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임의로 할 수 없고 임의로 한 경우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의로 했을 경우에 그 처벌받은 대행사와 설령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대행사와 만약에 해지를 했을 경우나 업무를 못 가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위약금에 대해서 부분은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이번 절차에서는 총회도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요. 입찰 공고 또한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지침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입찰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제안에 저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떠한 기준표도 없는 상태에서 평가돼서 진행됐던 결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다음 거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거 눌러주시죠. 넘겨주시고요. 이게 지금 업대 선정 비교표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올린 자료인데 수행 능력, 계약 조건, 업무 대행기라고 써 있습니다. 수행 능력은 가능하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수행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대행사의 자격 조건도 주택법에서 정하는 업무대행사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 또한도 저희를 제외하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 조건 일괄 계약 텀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괄 계약 텀키는 전형적으로 리베이트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절차들 같은 경우 이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은 조합에서 텀키를 저희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조합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업무대행사의 선정 비교표에서 경력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저희 THA 같은 경우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 비교표에 어떠한 부분들도 써있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반영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자본금 그리고 저희는 설립 일자가 2017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예 오기를 해놨었고 그리고 예상 부채액을 5억으로 쏘는 것도 임의로 자기들이 지정을 해놨던 겁니다. 위약금 또한도 굉장히 큰 상태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정을 했었을 때 그 선정 절차나 선정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차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나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어디에 공모전이나 입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 지침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표가 없습니다. 기준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선정된 걸로 바뀌어지는 표현이 안 됩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내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더욱더 사업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고 사업을 완공해봤고 그리고 유축까지 시켜봤던 대행사가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비록 이제 일부분 해지됐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상태에서 조합원들께서 위주만 모아주신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 과정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을 바라보자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마련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네, 넘어가 주시죠. 네, 텀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 이 지침서를 최대한 활용을 하라고 만든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입니다. 이 업무 대행 계약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네, 여기 대가의 지급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의 지급 시기는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업을 이제 대행하는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일정 같은 경우를 상호 조율해서 고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기 앞에도 이제 뭐 저희 추진위원장과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 내용으로 상호 조율을 하는데 상당 부분 많이 조율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당기니, 어떻게 뒤로 당기니, 어떻게 하는 게 조합원들의 이익이니 이런 부분들을 상호 조율을 하였던 게 지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득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급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 시기들을 나눠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텀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급 시기들은 다 무효로 한 채 일괄로 한 세대당 분양수수료 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그걸 일괄로 그냥 주는 부분들 업무대행비만 만약에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업무대행비를 그냥 1,800을 주고서 텀키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급 시기들은 다 무효가 된 채 한 세대가 모집이 되면 한 세대는 그대로 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시죠. 분양대행 수수료와 업무대행사, PM수수료, 광고대행비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텀키로 했을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됐을 때.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짧게는 일주일 안에도 수수료를 청구할 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하는 거는 긴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텀키로 계약한 대행사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분양 수수료가 우리께 같이 합산이 돼 있으니 먼저 일괄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양 수수료를 먼저 다 주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조합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357세대의 옛날 도면을 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체 수익과 지출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1357세대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여기서 모집을 그냥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 평당 900만원, 평당 1000만원 계산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가를 선정을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기는 원활하겠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니까요. 그 속이는 상태라고 하면 나중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는 조합원들이 결국에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100인데 우리가 모은 금액은 50이나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30에서 40만큼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n분의 1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TNT나 보드엘에서 모집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이유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한 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텀키를 통해서 일부분 수수료를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카톡방이나 대화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진행됐던 내용들은 없으니까 좀 가능하겠습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고요. 네, 넘겨주시죠. 한번 오늘 지금 유인물들은 다 드릴 것이니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가져가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넘어가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 THA는 일단 넘겨주시고요. 단 한 번도 사업을 현재까지 실패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조합원들 손도 놓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촌동 같은 경우도 현재에도 착공을 들어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곳을 유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위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고 의견이 충돌됐을 때 한 곳으로 모아서 바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주장 없이 객관적인 자료로만 저희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숨지 않고 저는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저는 고웅 부사장이고 이 현장을 끝까지 책임지고서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